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이슈별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도 탑픽주 매수해놓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국내 증시 이 두 분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 수급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하락이 진정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 번 더 증시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이 더 낫네요. 코스피는 아직 외국인들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선물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솔직히 어제가 이상한 날이었지 그게 이상함을 좀 돌리는 과정, 그러니까 비정상적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이다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당연히 나왔어야 될 그런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시장을 좀 짓눌렀던 요인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 경기 관련된 이슈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일본의 엔화와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 이게 어느 정도 엔화가 강세가 꺾이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면서 흐름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 정상화되는 과정들에 대한 단계별 흐름들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장중 보게 되면 레버리지 반대 매매나 이 청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의 등락폭이 상당히 커지는 흐름일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도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되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변동폭 커진 일본 시장과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걸 또 계속 추적하면서 변동은 날카롭게 살아있다. 하지만 이를 얼만큼 잘 회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변화들 체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내 증시를 어제 끌어내렸던 그런 악재들이 아직까지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주연 대표님, 엔캐리 청산부터 뭐 중동 위기, 전쟁, 미국 경기 침체, 뭐 AI 버블 등 어제 우리 국내 증시를 끌어내렸던 악재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인지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날카롭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좀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한 내용인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은 엔달러 환율에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45엔대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 잘 유지를 시켜주는지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만한 게 내일 또 BOJ 의사록이 또 이제 나옵니다. 내일이 아니고 목요일이네요. 네, 목요일 날 BOJ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10월 달에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을 좀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레 BOJ 관련한 내용들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변동성이 심하게 좀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내일 아침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만한 필요가 있고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폭을 오늘 그래도 다 메워줘야지 좀 어떤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를 놓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제 하락분을 다 되돌리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부족한 그런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때까지는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회피성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는 현물 시장에서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매수를 하고 싶다,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존에는 뭐 3번 정도에 나눠서 매수를 할 거 지금 한 10번 정도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좀 타이트하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엔화 변동성을 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에 일본 재무성과 BOJ 금융청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오후 3시면 또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장 마감 때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장 마감 이후 후속 뉴스가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금융 위기급 하락을 맞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또 엔비디아 주가가 겨우겨우 이제 $100를 회복했는데 반도체 오늘 흐름은 어떤지 현재 삼성전자가 오전장에 다소 상승분을 반납한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 현재 5.57%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현재 3.36%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반등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쉽습니다. 지금 같은 때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좀 시원하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시장에 펼쳐진 약간 변동에 대한 불안감들. 그러니까 즉 이쪽을 강하게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부터 코스피가 2,600선이 넘어갔겠죠. 그런 분위기 쪽에서 약간 경계감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아직 매수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또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반도체 빼고 나머지를 또 집중 매수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중간 대기하는 매물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는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가지게 되면 변화가 들어올 거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주도적인 입장 쪽에서 시장이 끌고 가느냐 그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탄력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좀 센 섹터가 따로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와 함께 어제 하락했던 몸통을 벌써 돌파하고 움직이는 섹터들은 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반도체 지금 흔들릴 때 추가 매수해보는 전략은 유효할까요? 아니면 일단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냐 아니면 여기서 샀다가 그래도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하고 보시는 부분에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론 들어가는 건 맞긴 맞겠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걸 관점을 염두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동향들 특히 엔비디아부터 지금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변화들이 차츰차츰 변화가 들어와서 탄력들이 들어와야 그다음에 후속 매수가 강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때문에 시간을 안고 두느냐 아니면 좀 더 빠른 쪽으로 섹터에 대응하느냐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좀 유보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 종목들도 그렇고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AI로 과연 이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더 조정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특히 이 소식이 좀 묻히긴 했는데 어제 3분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수출입은행에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이런 시점에서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반도체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먼저 이주연 대표님, 반도체 종목들 다 어제 급락 맞았잖아요. 네. 오늘 반등이 좀 시원찮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눈에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반도체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단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익의 회복이 좀 예상이 되고 좀 수익성이 회복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반기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AI에 좀 강세를 이끌었던 거는 AI 인프라를 까는 거 이제 그런 관련한 종목군들이었다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AI 하드웨어 기기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반기부터 좀 미리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은 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못 올랐던 만큼 좀 하반기에는 실적의 어떤 회복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함께 좀 그 주가의 회복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만한 거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ISC라는 기업 그리고
HVM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노공업이나 그리고 이제 뭐 TS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같은 좀 산업군에 속하는 종목들인데 ISC를 특히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회복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정도 증가하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매출 증가가 이제 전반적인 실적의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분야에서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0% 정도, 2배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라던가 뭐 생성형 AI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이런 산업을 다 하고 있는 건 ISC가 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면은 긍정적인 어떤 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V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좀 신규 상장주로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후공정 테스트 소켓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아서 일단 관심은 있게 보시되 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ISC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는 그동안 AI 인프라 구축 쪽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하드웨어 쪽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ISC와 HVM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게 HVM은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도 또 상승 마감을 했었네요. 네, 여러분들 오후장에도 ISC와 HVM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떤 반도체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대형주 안 가면 나머지 반도체주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먼저 포인트를 맞추고 움직임을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빠진 만큼 주가가 돌아가는 변화, 특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매도세 계속 받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동반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시장의 자신감이 어디서 회복될까는 분명히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의 변화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실적 발표했던 팔런티어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어떤 엔비디아의 자신감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후속적이지만 좀 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대장주가 가야 그 밑단들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계속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들 입장으로는 지금 당장 이쪽보다 그리고 또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당장 시장을 이끈다라는 변화 쪽의 두 종목을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미국 시장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빅테크 기업들의 변화를 체크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조금 좀 아쉽지만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자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가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들도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단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다음, 제약 바이오주가 주도주 바톤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최근 한 달을 놓고 비교해봐도 제약 바이오 업종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와 반도체 업종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지 우리 이주연 대표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정말 빠르게 반등세가 시원하게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바이오는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어제 그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업종이 뭐였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대부분이 다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었습니다. 일단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세가 반등세가 더 빠르게 나올 거다라는 걸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좀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좀 수혜주라고도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만으로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제약바이오가 꼽히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죠. 수익성을 많이 내지는 못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기 쉬운 환경이 금리 인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처럼 고금리 상황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금을 좀 확보한, 현금 여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뭐 알테오젠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오리온을 통해서 5천억 가량 자금 현금 여력 확보한 상태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까지 4천억 가량 확보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좀 미리부터 고금리 상황에서부터 자금 여력을 확보해서 기업의 어떤 가치, 볼륨업을 좀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이제 관련해서 좀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또 파이프라인 상업화가 또 예정이 많이 돼 있고요. FDA 그 인증이라던가 승인에 관한 좀 내용들이 많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 3상이 이제 9월 달쯤에 좀 예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하반기에는 그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같은 그런 매출도 현재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만 봐도 지금 반도체에서 제약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대표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제약 바이오로 옮겨가야 될까요? 네, 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내가 사면 빠질 것 같은, 내가 사면 고점일 것 같은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 바이오이다 보니까 가긴 가고 다들 좋다고 하는데 막상 대응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쪽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지금 어제처럼 시장에 급한 뭐 낙폭이 나오거나 아니면 급변동이 나올 때 그래도 어떤 추세 흐름들 좀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는 꾸려 나가야 될 텐데 종목들을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ETF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가는 바이오 쪽에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 그리고 또 삼바, 그리고 또 알테오젠 세 종목이 가장 큰 구성으로 되어 있는 ETF가 코엑트라든가 또 타임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를 반영할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를 이용해서 하나의 ETF로 성과를 같이 내는 게 좀 더 어쩔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로 끌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성과를 낸 업체들에 대한 독보적인 모습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나올 이벤트와 함께 좀 더 기대감 높은 섹터들, 그리고 특히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업체들, 그래서 또 그를 통해서 빅파마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희수 대표는 내가 만약에 한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하면 ETF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벤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아까 전 하반기에도 상승세 이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일단 최근에 수급상으로 가장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변동성으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MO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글로벌한, 그리고 이 캐파를 굉장히 좀 크게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좀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 11월 달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걸로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점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내 CDMO 업계 최초로 PSCI에 가입했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반기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급락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반등하는 시장에서 강하게 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희수 대표님, 네. 조선주들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말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가 될까요? 어제 보니까 개인들만 털렸네요. 네, 그러면서 좀 답답한 마음에 던진 게 그게 그대로 다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갔던 대표적인 섹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조선주를 바라볼 때 항상 묵직하지만 추세를 맞춰가는 섹터와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중에서 가장 체크하셔야 될 게 P,
Q, C를 봤을 때 B는 신조선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거고 또 Q 같은 경우도 계속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들 특히 이 정도쯤 하면은 수주가 더 늘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컨테이너선까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번에 카타르발 LNG선 관련돼서 뭐 9조 가까이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도 오히려 가장 큰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수익성이 높은 쪽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수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엔진이 바뀌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바뀌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단가가 높은 부분까지 반영된다. 그러면 Q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철강업계랑 협상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후판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만큼 철강업은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후판 가격들 떨어지면서 나오는 어느 정도 비용의 안정성들 그리고 또 인건비에 대한 우려감 특히 제대로 된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좀 없지 않았느냐라는 쪽에서 그게 어느 정도 회복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력 수입이죠.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실적이 탄탄하다 그러면은 뭐 하반기까지도 계속 추세적인 흐름들 이어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핵심은 그래도 엔진 업체 쪽으로 계속 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조선 쪽의 핵심적인 부품 쪽은 엔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엔진 업체들에 대한 관심 계속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주연 대표님, 파업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여름 휴가 끝나고 나면 파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려 없을까요?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조선의 사이클을 생각을 했을 때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탄력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주라던가 그리고 실적 이런 빅사이클에 좀 주목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빠질 때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양한 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조선 이렇게 다양한 섹터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다 낙폭 과대잖아요. 접근하기 괜찮을 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인수 대표님, 네, 어느 쪽 좋게 보고 계신가요? 예, 좀 삐졌습니다. 앞서서 김영민 매니저가 얘기한 종목인데 네. 재룡전기인데요. 네, 일단 주가 낙폭이 많이 컸었고 그래도 지금 상황 쪽에서 변압기 사이클, 전력기기 사이클은 뭐 AI 관련된 쪽에 대한 타격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보여주는 실적에 대한 동향들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밀린 자리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볼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질 자리다라는 쪽에서 지난번 박스권 중기적인 박스권의 하단부는 그래도 지켰네요. 그런 쪽에서 변화들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8만 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한 6만 4천 원대 잡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해놓은 종목을 또 바로 공개를 해주셨네요. 그럼 전력기기 섹터가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전력기기 쪽은 일단 뭐 두 가지 쪽으로 다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프라 관련된 쪽 그리고 AI 관련된 쪽의 수혜 쪽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보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한쪽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약간 좀 주가 낙폭이 컸던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꺾을 만한 사이클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느냐?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EIA 단기 에너지 보고서 전망을 본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 가게 되면은 전력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약간 성토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관련된 쪽들 주의 깊게 보고 자리 될 때마다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는 현 시점 접근하기 좋은 섹터로 전력기기를 또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재룡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같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엔진도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좀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조선 3사죠. HD 한국조선해양이랑 한화오션이랑 뭐 삼성중공업까지 해가지고, 이 카타르의 국영 석유 기업인데, 카타르 에너지랑 같이 5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를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떤 계속해서 좀 수주가 이제는 끊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다시 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좀 반동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3사 대비해서 그 하단의 밑에 단에 있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으로 아직 따라가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피팅 밸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대왕고래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 좀 변동성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LNG 관련해서는 본행제가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행제 관련한 종목들 한국카본이라던가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B 하이텍이 최근에 그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거의 제자리로 좀 회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DB 하이텍이 그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8인치 파운드리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인치 파운드리가 또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또 증설을 통해서 경쟁이 좀 심화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DB 하이텍이 경쟁에서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이런 것들을 강화할 거다라는 내용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반사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8인치 파운드리를 제외하고서라도 12인치 관련한 공장까지 증설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좀 앞으로 DB 하이텍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룡전기와 DB 하이텍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